두 번째 이슈는요. 복국집 고함 사건 전말입니다. 뭐 어제 뜨겁게 하루 다뤘던 내용인데 여의도 복국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서로 설전 벌인 내용인데 이정근 실장님, 네네. 이 전 대표가 그 이후에 예.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혔어요. 네, 전말이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또 더 있었죠. 어떤 거냐면 이 방이 칸막이로 3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 일행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일행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옆방, 그러니까 마지막 방에 국민의힘 의원이 또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네, 서모 의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서모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가 한 20여 분을 그냥 듣고 있었대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자신에 대한 험담을.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서 네.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옆방에 있던 서모 의원이 듣고서 여긴 대표님 여기는 안철수 의원 없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방송에서 좀 이렇게 좀 웃음을 자아냈는데 네. 어찌 됐든 이것도 역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 행태인 것 같아요. 최소한 어른스럽진 않다. 저는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게 듣기 싫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서 안철수 의원 일행의 식사비를 딱 내놓고 내가 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옆방에 있었는데 자신의 험담을 다 듣고 나서도 자기의 식사비까지 결제를 했다. 만약 이게 언론에 나기 시작하면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이제 한 말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게 도리어 어른스러운 어떤 행태이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듣기 싫다고 해서 즉발적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C자를 붙여가면서 몇 번씩 고함을 질러대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려 하는 게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간에서 초등학교 싸움이냐, 초등학생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혹시 두 분은 거기 복국집 여의도 가보셨어요? 네, 압니다. 네. 지하로 역전 부원장님 한번 어떤 데인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기 문 자체가 그냥 네. 한 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 들리죠. 네. 들리기 때문에 크게 떠들면서 식사할 자리는 사실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안철수스럽다, 이준석스럽다 이런 말밖에 참 드릴 게 없고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은 사실 이제까지 행보라든가 안초딩이라는 별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이왕 탈당이라든가 정치적 행보를 하시려면은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조롱하고 싸우지 말고 지난번에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좀 별로였고요. 국민들이 보기 불편했고요. 정치인은 맞아야 큽니다. 강철은 얻어맞아야지 더 단단해지지 단단하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얻어맞는 불쌍한 쪽으로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조언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거 설전 두고서 정치권에서 싸가지 없는 정치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는데 의견이 분분한데 박지원 부원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독이 오른 가을 독 살모사 같아요, 느낌이. 근데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살모사가 지나가는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살모사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살모사가 지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딪히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자제하고 오히려 저는 본인이 정치 행보를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 나간다면 난 무엇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야지 갈등 때문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실장님께서는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의견 분분한 내용. 네, 지금 안철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악연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같은 지역구에서 한번 맞붙었었고 또 그 다음에는 합당을 해갖고 같은 당에서 그 지역에 공천을 놓고 또 싸우고 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다 악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박진영 부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 그러면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이 이끄는 또 다른 무엇인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단지 나이가 젊다는 의미의 정치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이가 저렇게 젊은 정치인의 행태가 그냥 싸가지 없음으로만 비춰지는 것도 청년 정치를 지금 굉장히 폄하시키는 그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청년 정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책적인 측면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정무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만 한다. 그것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싸가지 없음으로 대표되는 그런 청년 정치가 아닌 진짜 이 사람한테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투자할 수 있는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완전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뭐 당 지도부가 물러난 다음에 뭐 선대위원장으로 말하면 극적으로 복귀한다던가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 일단 돌아올까요? 국민의힘에? 아니 저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다리를 이미 건넌 게 아닐까 싶어요. 이미 건너갔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현주 전 의원과 북콘서트 같은 것을 하면서 신당 얘기를 계속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신당 얘기를 영남 신당 얘기를 하는 사람을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면 원칙과 그다음에 명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리가 끊어졌다. 네. 그냥 보면 돼. 돌아올 다리도 없다 이제. 그렇죠. 본인의 의지가 이미 다리를 건넜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리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배 띄우면 알겠습니다. 되죠. 예, 짧게 배 띄워주면 되죠. 네. 배 띄워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 날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반응이 볼지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